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꽃 축제로 꼽히는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형산강변에서 열립니다.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27일 토요일 밤 9시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1시간가량 펼쳐집니다. 형산강 둔치 1km를 무대로 10만 발의 불꽃을 쏘기 때문에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일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매년 벅찬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국제 불빛축제는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오가며 열리는데 올해 행사장은 형산강 체육공원입니다. 행사장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됐고 체험 부스와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가팀들은 행사 당일 쏘아올릴 화약을 설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해상 부유물이 보이는데요. 작은 불꽃은 해상 부유물 위에서 쏘고 큰 불꽃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형산강 둔치에서 쏘게 됩니다.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27일 토요일 오후 9시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몬트리올 국제 불꽃대회 우승팀 필리핀 드래곤, 100년 역사의 이탈리아 파렌테, 하노버 국제 불꽃대회 1위팀 스웨덴 예테보리스가 참여하고 대한민국 대표 선수 한화가 1km에 달하는 역대 최장 불꽃을 연출하며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1km를 모두 활용해서 저희가 불꽃을 쏘기 때문에 한눈으로 담을 수 없는 좀 감동적인 장면을 눈에 담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송림초등학교에서 형산강 체육공원 메인 무대까지 시민들이 만든 팡거리 퍼레이드가 열리고 26일 금요일과 28일 일요일 오후 9시 40분부터 10분간은 미니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대체 휴일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시청 공무원까지 협심해서 3km 내에 모든 반경을 저희가 철통같이 안전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메인 행사가 열리는 27일 오후 2시부터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를 실시합니다. 또 강변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등에 임시주차장 13곳을 마련하고 행사장과 임시주차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에 전국 단위의 조직을 꾸려 국내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결집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수산물 소비 급감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수협 조직을 통해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국 수산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입니다. 포항 영덕간 동해선철도 1구간이 지난 2018년 개통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영덕에서 삼척까지 전 구간 완전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철화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내년이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울진읍에 조성 중인 동해선 전철 울진 역사 공사 현장입니다. 철도 노반과 궤도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일부 역사 시설물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선 가운데 미개통된 영덕 삼척 구간은 연말까지 공정률 90%를 목표로 전철화 사업까지 포함해 올해 4,4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노반 궤도 부분은 이미 공사가 상당 구간 완료가 되었고 노반 궤도 건축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체 공정을 90% 이상을 금년 달성해서 내년 연초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 철도 시설물 검증과 열차 시운전을 거쳐 2024년 연말 포항에서 영덕, 울진, 삼척을 잇는 동해선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18곳의 역사가 운영되고
시속 200km가 넘는 전철이 투입될 경우 포항과 삼척간은 55분, 포항 울진은 3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간 55분 만에 이동 가능해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 단축되어져 동해안 관광 통행 수요 분담과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전철화 사업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공기가 4년이나 지연된 만큼 2024년 전 구간 개통에 대한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 특화단지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당초 6월 말에서 7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상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세부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7월 초에 최종 선정지가 발표될 걸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결과 발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202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2차 전지 선도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인지도와 선호도 등 소비자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이번에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도 대상을 받아 배터리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차츰 여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녹조인데요. 올해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띠가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찍 나타난 데다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기포까지 보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인근입니다. 유속이 느린 곳으로 초록색 알갱이가 띠를 이뤄 떠 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18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목격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더 상류인 화원 유원지에서는 물속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메탄가스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에는 낙동강 녹조가 심화해 강바닥에서 강력한 온실기체인 메탄가스가 올라온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녹조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게 다 유기물이니까 밑에 보 아래쪽에 퇴적물 형태로 퇴적이 되고 형기적 조건이 형성이 되면 메탄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자연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메탄 농도보다는 그 보가 있는 지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대형보의 낙동강을 가두면서 죽음의 강이 돼가고 있다며 보 해체로 강을 흐르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면 녹조는 사라집니다. 건강에서 영상에서 이미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영남 주민들만 뭐 죽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면 빨리 숨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녹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지만 아직 공식 조류 경보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정 고령보 인근 밀리리터당 유해 남주류 개체수가 지난 15일 121에서 일주일 만에 7배 늘어나는 등 관심 단계 발령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오염원 유입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고 보호수문을 개방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폐수 처리 시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 경보 발령 상황에 따라 조류 모니터링 및 취종 수장 관리 강화, 조류 제거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녹조가 더 빨리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국내 원전 25기 중 13기가 가동되는 경북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에너지원 주변 지역의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보낸 드론이 서울 상공을 정찰하고 사라졌는가 하면 성주 사드기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드론이 갈수록 군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군 역시 드론을 활용한 전투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는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를 가정한 상황, 드론이 날아올라 물병을 떨어뜨리자 순식간에 진화됩니다. 고층 건물 화재에는 소방호스를 달고 날아 물대포를 쏩니다. 도심 테러에 투입된 공격형 드론을 막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안티 드론 장비인 재민건을 쏘자 떠있던 드론이 뚝 떨어집니다. 드론 전파를 방해해 무력화한 겁니다. 드론의 크기가 작고 빠른 장점을 활용한 축구 경기도 열렸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올라 서로 부딪히다 떨어지기도 하고 상대 골대를 통과하며 점수를 얻습니다. 스마트 무인 항공과이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 하나가 드론 축구였기 때문에 전장에 인력 없이 드론만 투입하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드론본 연구가 활발해지고 군 도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연구 단계에 있는 전투 드론입니다. 드론봇들의 전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해 투입되는 정찰과 공격 등 직접적인 전투 수행은 물론 보급품 수송 등 군사작전 전반에 활용합니다. 도시지역 작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형 드론과 정밀 드론 또는 저격 드론 등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정밀 타격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밀 기술 병들을 이루 드론 병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예정인 가운데 육군은 2030년까지 드론봇 기반 전투 체계를 모든 부대에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늘 신임 조성돈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올해를 고준희 방패장 부지 선정을 착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고준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고준희 방패장 부지 선정과 중간 저장 시설, 지하 연구 시설과 최종 처분장 건설 사업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오늘 황성공원 충혼탑에서 고 김가병 장기하사 등 53위 위패를 봉안했습니다. 올해 봉안식은 신규로 등록됐거나 지난 1년간 순직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경주시 충혼탑은 6.25 전쟁 기간에 희생한 지역 출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86년 건립했고 현재까지 3,983위의 위패가 봉안됐습니다. 울릉군은 군민들의 질병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해서 영남대병원, 아주대병원과 종합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울릉군 거주자와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은 최대 36%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서 울릉군 거주 신분증이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질병 발생률은 평균 5.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질병별로는 손목과 허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손상으로는 작업 중 미끄러짐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